오늘 이 외국인들이 꽤 많은 물량을 현물 쪽에서 좀 던지고 있죠. 심지어 장초엔 6천억 원 이상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도 좀 같이 흔들리고 있다. 지수 자체가 큰 폭락에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황 걱정 좀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투자의 세계에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에 떠밀려서 같이 동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판단은 흐려지고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한 채로 나도 모르게 뇌동매매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호흡으로 현재 시장에 떠도는 이 얄팍한 노이즈를 잠깐 좀 걷어내 보고요. 오직 이 차트와 데이터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만으로 정확한 분석 드릴 테니까요. 흔들리는 투심 다잡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짚어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하니까요. 머릿속에 꼭 담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공포의 근원, 주가 차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의 그림자일 수 있겠지만 현재 그 그림자가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셔야 되겠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시장의 현 주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6월 19일 주가는 38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때 굉장히 환호했었죠. 기사들까지 쏟아지면서 40만 원 돌파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였었어요. 하지만 직후에 가파른 조정을 한번 보여주면서 현재는 34만 2천 원대 선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네요. 자, 고점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9%가량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다. 특히나 여기 하단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외국인 보유 수량 보시면 6월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죠. 자, 딱 겉으로 보긴 어때요? 하락 전환점, 그쵸? 설거지 차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많은 이 초보자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고개를 내려서 숲을 한번 보면 외국인 이탈로 변동은 있었지만 21선이 밑에서 묵묵히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말아서 올려주고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진짜 주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기 매물들만 고점을 찍을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하단에 보조 지표를 또 한번 보시면 주가가 38만 원 향해서 치솟았을 때 RSI 지표 그리고 이격도 지표도 과열 상태를 한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고무줄 원리랑 같아서 위로 과도하게 팽창하면 반드시 다시 아래로 수축을 하면서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하락은 기업의 가치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던 이격도를 좁혀가면서 펀더멘탈의 본래 궤도로 좀 회귀하는 아주 건강하고 교과서적인 숨고르기일 뿐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60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60분봉 차트 보시면 38만 원 터치 이후에 계단식 하락이 한번 진행됐었죠.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격의 하락폭이 아니라 그 하락을 동반하는 거래량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하단에 거래량 지표 보이시죠? 자,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대량의 매도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고점 부근 올 때만 차익 실현 매물이 소량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긴 했죠. 자, 근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주체가 잠깐 이 호가창을 비워두기 위해서 던지는 물량을 보고 거시경제 지표의 압박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 물량만 가볍게 쏟아내면서 주가를 스르륵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건 세력이 삼성전자를 포기한 차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를 역이용을 해서 매크로발 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투자자들 투심을 꺾어서 이 견고한 지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트는 이토록 견고한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시장에서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매도 폭탄을 투하했을까요?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2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가 저조하게 나왔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대한민국 증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시 경제의 발작, 즉 매크로 꼬임 현상 때문이죠. 자, 기사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투심을 가장 억누르는 주범은 뭡니까? 단연 환율이죠,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으로 쉼없이 오르면서 또다시 1,550원이라는 공포의 심리적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장초에 6천억 원대 순 매도를 하면서 또 한 번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었던 상황이죠. 자,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외국인이 다시 환차선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파는 이 악순환 굴레에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것이냐? 자, 밑에 쭉 내려가지고 내용 보시면, 자,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 한번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발표된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의 이 예상을
비웃듯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얼마입니까?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 같은 경우 2023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죠. 최근 시장이 인플레이션 꺾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좀 했지만 이 뜨거운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전망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죠. 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런 공포들이 덮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빨려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든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뭐가 터졌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한번 터졌죠. 어제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안정화되고 있던 국제 유가가 간밤에 배럴당 70달러대로 급 반등을 했습니다. 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최악의 뇌관이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십조 원의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해보세요. 미국의 물가는 잡히지 않고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서 펀드 수익률까지 망가뜨리니까 얘네들이 기계적인 방어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걸 보고 파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환율 방어를 위해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를 돌려서 달러를 확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6천억 원 매도 폭탄의 진짜 이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매크로의 짙은 안개를 잠시 좀 걸어내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밟고 서 있는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펀더멘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시 현상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메모리 트래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1,500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150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500조에 1,500조. 스마트폰과 PC 교체 주기에 목매섰던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판이 열린 거죠. 특히나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2025년 37%에서 2026년 56%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하면서 서버용 메모리가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적 대번역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 거대해진 이 파이 속에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여러분들 굳건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압도적으로 수성하고 있죠. 자, 물론 HBM 이 시장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한다면 하이닉스가 60% 점유율을 갖고 퍼스트 무버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건 확실한 팩트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사를 집중해서 보세요. 전 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이 야, 이제 HBM이 이게 돈이 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HBM 생산의 모든 라인, 신규 캐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한 나비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예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 이런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생산 라인이 갑작스럽게 축소가 되면서 이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투자증권이 최신 레포트를 냈는데, 자,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치가 나옵니다. 자, 올해 3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5%에서 25%, 낸드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나 폭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불과 지난 3월 시장이 예측했던 D램 3에서 8% 상승 전망치를 3배 이상 가볍게 뛰어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은 제한적인데 밀려드는 주문은 폭주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고, 라인에서 새로 찍어내는 물량들은 창고에 들어갈 새도 없이 곧바로 더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갑니다. 완벽한 뭡니까? 공급자 우위가 형성이 된 거죠.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D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쥐고 있어요. 굳이 무리해서 영업하지 않아도 그냥 라인만 돌리면 영업이익률이 25%씩 추가로 점프하는 슈퍼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1등 기업들, 여러분, 돈을 그냥 쌓아둡니까?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미래 투자를 하면서 경쟁 업체들 있죠. 얘들과 초격차를 좀 두려고 하죠. 자, 오늘 기사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에 향후 10년간 무려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 단순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정부의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 이 조성 반침에 말맞춰서 광주, 전남 지역에만 300조를 투입하고 4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인 상태죠. 물 들어올 때 노절 준비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다. 반도체 팹 한 개 짓는 데만 해도 약 60조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300조 이 금액은 이 지역에만 4개에서 5개 이 최첨단 공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메모리 패권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이 선전포고로 좀 들려요. 경쟁 업체들의 추격 의지조차 꺾어버리기 위해서 가진 자본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본다면 현재 32만 원, 34만 원대 주가는 합당하지가 않다. 자, 그래서 여의도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도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26년 6월 최신 리포트 기준으로 대신증권 56만 원, KB 같은 경우는 55만 원, 미래셋도 55만 원을 당당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다. 다울투자증권들 같은 경우도 58만 5천 원을 좀 최근에 좀 역사적인 목표가를 좀 불렀죠. 자, 시장에서 가장 깐깐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이 메리츠 증권조차도 42만 원을 적정 주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다울투자증권의 58만 원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80% 이상의 경이로운 수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던 ADR 상장 같은 경우 하이닉스처럼 확정이 좀 된다면 ASML처럼 거대한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좀 연속적인 상승 흐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릴린치 세력들이 어떤 작업을 한다? 매일매일 물량을 적게 좀 던져내면서 단기 악성 매물을 좀 털어내는 작업을 한다. 자, 털어내고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서 올라갈 때 부담이 없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즉 60분 봉상 저점을 높이는 그리고 장기적인 이 삼각 수렴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 바닥권 구간 올 때마다 물량을 채워가고 악성 매물은 털어내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삼각 수렴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 수렴 끝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한번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자, 최근에도 보시면 이 메릴린치 엄청난 물량을 담았죠. 24일 같은 경우에는 220만 주, 25일에는 100만 주가량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실 거예요. 이 메릴린치가 저점 구간, 바닥권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오늘 또 한번 약간의 매도를 하면서 흔드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다소 좀 부족한데 라는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메릴린치가 왜 도대체 세력인지 정체를 좀 밝혀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을 위해서 신고가라고 이렇게 3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메릴린치가 왜 세력인지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선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이전 구간에서 발생한 지점이 언제입니까? 자, 이때죠. 12월 22일 양봉 캔들 예쁘게 딱 띄워놓고 정배열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시점. 그때가 언제다? 12월 22일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12월 22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딱 봤더니 누굽니까? 12월 22일 날 딱 보시면 JP 모건 서울이 200만 주가량 그리고 메릴린치가 102만 주가량을 매수를 진행하고 양봉 캔들을 띄워주면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부터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주춤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때가 언제죠? 자, 보시면 3월 3일이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때 장대 음봉을 한번 보여주면서 조정의 늪으로 한번 빠지게 만든 구간이 어디다? 3월 3일이다. 그래서 3월 3일 창구를 딱 확인해 봤더니 또 누가 매도를 했죠? 이 메릴린치. 12월 22일 날 매수를 했던 메릴린치가 200만 주 가까이를 뱉어내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 음봉 캔들,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근데 12월 22일 날 메릴린치와 더불어서 같이 매수를 했던 창구 어디였죠? JP 모건 창구였죠. 그렇죠? 그 JP 모건이 반대편 창구에서 매수 창구에서 뭘 하고 있다? 83만 주를 매수로 진행하고 있다. 자,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와중에 매수를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하락이 나오는데 이 JP 모건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세력성 창구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JP 모건이.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진짜 세력은 이 메릴린치 창구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최근에 이 메릴 린치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다? 단기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이제부터 보여줄 거냐? 자, 그걸 확인하시려면 이 히든 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 다른 차트보다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었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릴 린치가 들어왔었던 날짜가 12월 20일. 그죠?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빠져나갔었던 날짜가 언제였다? 3월 3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트가 이 히든라인 상황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되냐? 바로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세력들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단기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뭘 발생시킨다?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때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게 된다면 우린 빠르게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상승분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히든라인 통해서.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떻죠?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메릴 린치 세력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엄청난 상승 파동을 한번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채로 오늘 매크로 환경이라는 이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양 매도를 통해서 개미 털기를 보여준 것 뿐이지 지금 우리 주가 밀어낼 만큼의 매도량을 보여준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기존에 최근에 들어왔었던 어마어마한 이 300만 주 넘는 물량을 아직도 꽉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같은 경우는 18만 주가량 매도를 하면서 양 매도를 하면서 개미털기를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방어 라인을 밀긴 했지만 2차 방어 라인선 60선 라인에서 다시 하방을 지지를 하면서 양복 캔들 띄워주고 어떻게 된다? 이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지금 현재 구간은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만에 하나 이 메릴 린치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완벽하게 엑시스를 한다 하게 되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량 덜어내는 수준이 여러분들 현저히 적습니다. 300만 주 넘는 물량을 최근에 담았었는데 그 물량을 다 전부 다 뱉어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엑시스를 한 게 아니라 10만 주 넘는 물량을 뱉어내면서 뭘 했다? 개미털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면서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정말 높은 확률로 상승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 세력들, 메릴 린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물량을 출회를 하면서 엑시스를 준비한다. 음봉 캔들 떨어뜨리고 데드 크로스를 만들 준비를 한다 하게 되면 매도 포인트 뜨는 거 보고 빠르게 매도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높은 확률로 상승은 나오겠지만 낮은 확률로 세력들이 엑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매도 포인트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매도 포인트 뜨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겁니다. 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자, 어떤 변수냐? 제가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도요.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그리고 심지어 주임들 이 본업 갖고 계시잖아요. 이 본업 때문이라도 HTS 보시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조급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업에 앞으로 집중하시라고 제가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찰나에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이 오게 되면 빠르게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 매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 뜨게 되면 제가 바로 빠르게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어요. 010-8362-6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삼성전자라고 문자나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매도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 전달 드릴 겁니다. 2차적으로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매수 매도 포인트를 무료로 전달 드린다.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전달드리는 이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전달드리는 문자 알림을 정말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대한전선 영상 올려드린 이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고 있는데요.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날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최대한 보시기 쉽게끔 준비해 뒀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과거 이평선이 이렇게 예쁘게 수렴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 60선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을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죠. 자, 근데 이 4월 10일 날 발생했었던 골든 크로스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성 자금이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월 10일 JP 모건 세력성 자금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터 20선을 타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주기만 하면 우리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이 음봉 캔들을 만들고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 이 음봉, 이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13일 JP 모건이 10만 주가량 물량을 던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고 5월 14일 날엔 확실하게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 자, 진짜 조정.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과하게 벌어졌을 때. 자,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보다 깊은 조정이 오고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다시 예쁘게 수렴된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세력성 자금이 또 한번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타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에선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가 말해 주듯이 현재도 17만이 넘는 이 많은 구독자님들과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NH 투자 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톡톡히 이 타점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포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리고 나서 1차 방어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세력들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데드 크로스를 만든 자리에선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 매도 포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어떻다? 당연하게 매수 포인트 떠 있는 상황이고 세력들 아직 엑시트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 가능하겠지만 세력들이 엑시트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300만 주 넘는 물량을 출회를 하게 된다면 완벽한 우리가 음봉 캔들 떨어지는 거 보고 데드 크로스구나 생각하면서 매도를 잡아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 주인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인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 드리면서 영상 끝에 우리 삼성전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준비해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핵심 포인트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삼성전자 상승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영상 후반부에 준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우리가 환율 차트와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감 확실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자, 우상향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 삼성전자 차트 어때요? 자,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 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고 있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하락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하향 형태를 보여주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형태를 띠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매크로 노이즈가 크지 않은 이상엔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분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환율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향 형태를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매크로 이슈가 좀 크게 들려오면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분명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